누군가 당신에게 교묘하게 뼈있는 농담을 던집니다. 은근슬쩍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당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저 농담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당신의 감정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를 터뜨린다면, 당신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약자로 전락하여 그들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그저 억지로 웃어넘긴다면, 당신은 스스로 먹잇감이 되기를 자처한 셈입니다. 화를 내도 지고 웃어넘겨도 지는 이 잔인한 심리게임에서 당신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생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인에게 감정의 지배권을 넘겨줍니다. 하지만 상위 1%의 남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을 해부할 것입니다. 오직 진정한 힘의 본질을 이해할 준비가 된 소수만이 이 메시지를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최근 누군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남겨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물리적인 폭력보다 심리적인 폭력이 훨씬 더 난무하는 전쟁터입니다. 직장에서의 교묘한 서열 정리,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은 미묘한 무시,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감정적인 주도권 싸움. 이 모든 것들은 매일같이 당신의 일상 속으로 침투합니다. 과거의 전사들은 검과 방패로 싸웠지만 현대의 남성들은 말과 침묵, 그리고 감정의 통제로 싸워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의 규칙조차 모른 채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항상 친절하라고, 둥글게 살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당신의 선의를 약점으로 취급하고 당신의 경계선을 짓밟습니다. 당신이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타인이 당신을 시험할 때 올바른 대처법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오만을 버리고 오직 내 마음의 반응만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생존의 무기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시험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그들의 꼭두각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왜 당신을 건드리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그들의 숨통을 심리적으로 조일 수 있는지 그 냉혹한 진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발의 진짜 목적은 정보 수집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찌르고 흔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한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늑대무리에서 서열을 정할 때 서로를 가볍게 물어뜯으며 반응을 살피듯 인간 역시 본능적으로 상대의 강함을 측정합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당신이 당황하거나 얼굴이 붉어진다면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쉽게 흔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결론입니다. 도발은 당신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 자신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확인 작업에 불과합니다. 강한 남자는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찌르기에 개인적인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실험쥐가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상대방의 유치한 행동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입니다. 당신을 향한 도발을
정보 수집의 시도로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완벽한 통제권을 쥐게 됩니다. 두 번째, 분노는 당신이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비싼 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을 강함의 표현이라고 착각합니다. 큰 소리를 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 자신이 이겼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심리전에서 당신의 감정은 곧 화폐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도발했을 때 당신이 분노를 터뜨린다면 그것은 상대의 조종에 완벽하게 놀아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상대는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고 당신은 정확히 그 버튼에 맞춰 춤을 춘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적 반응을 철저한 패배로 간주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도 내 감정의 주파수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차가운 평정을 유지해 보십시오. 상대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자신이 던진 미끼를 물지 않는 당신을 보며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분노를 아끼십시오. 그것은 그들에게 줄 가치가 없는 너무나 고귀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 침묵의 파괴력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누군가 선을 넘는 질문을 하거나 조롱 섞인 농담을 던졌을 때 당신의 본능은 즉각적인 방어나 방역을 명령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짧은 정적을 만들어 보십시오. 3초, 오직 3초의 침묵이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채 그저 침묵을 유지하십시오. 이 짧은 정적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매우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자신이 던진 도발이 허공에 둥둥 떠서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말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가장 압도적이고 우아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지 않을수록 상대는 자신의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횡설수설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순간 권력의 축은 완벽하게 당신에게로 넘어옵니다.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마십시오. 침묵이라는 무거운 바위로 그들의 입을 짓누르십시오. 네 번째, 착한 남자 증후군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유독 착해 보이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착한 남자는 상대방이 선을 넘어도 허허 웃으며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이것은 선량함이 아니라 나약함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선함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존엄성을 깎아내리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존경을 잃으면서까지 얻어낸 호감은 결국 당신을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불편하게 했다면 그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십시오. 웃어넘기지 않는 단호함, 필요하다면 분위기를 차갑게 식힐 수 있는 결단력이 당신을 지켜주는 진정한 방패입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자는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프레임을 뒤집는 기술을 구사하십시오. 도발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짠 프레임 안으로 당신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는 말은 당신을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내가 언제 예민하게 굴었어? 라고 변명하는 순간 당신은 그 프레임 안에서 허우적대는 꼴이 됩니다. 승리하는 자들은 방어하지 않고 프레임을 뒤집습니다.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이렇게 되물어 보십시오.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십니까? 말투가 상당히 공격적이시군요.
이 한마디는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방어해야 할 사람은 이제 당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됩니다. 당신은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찰자의 위치로 올라서며 상대방의 유치한 태도를 발가벗겨 대중 앞에 전시하는 효과를 거둡니다. 결코 상대가 던진 덫 안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새로운 판을 짜고 그들을 그 위로 끌어올려 심판하십시오. 6번째, 목소리의 톤과 속도를 지배하십시오. 인간은 위기 상황이나 감정이 격해질 때 자연스럽게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고 말이 빨라집니다. 당신을 시험하는 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이런 생리적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정확히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도발을 받았을 때 평소보다 목소리의 톤을 한 단계 낮추십시오. 그리고 말의 속도를 현저히 늦추십시오. 낮고 느린 목소리는 절박함이 없는 자, 즉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는 포식자의 특징입니다. 사자는 사냥감을 향해 지저대지 않습니다. 그저 묵직하게 다가갈 뿐입니다. 당신의 느릿한 말투는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선사합니다. 나는 너의 유치한 장난에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말하더라도 어떤 호흡과 어떤 울림으로 내뱉느냐에 따라 그 파괴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목소리를 통제하는 자가 곧 분위기를 지배합니다. 7번째, 동의와 증폭의 전략을 활용하십시오. 이것은 심리적 유도 기술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깎아내리려 할 때 방어하는 대신 오히려 그 말에 과장되게 동의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군요 라고 말할 때 발끈하며 지식을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이렇게 답하십시오. 맞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정말 산더미 같더군요. 혹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꿰뚫고 계시다면 제게 조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 반응은 상대방이 준비한 공격의 에너지를 허공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때릴 곳을 찾고 있던 적의 주먹이 솜사탕을 때린 것처럼 무력해지는 순간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타격을 입히기 위해 칼을 휘둘렀지만 당신은 그저 바람처럼 그 칼을 통과해 버렸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만이 자신의 부족함을 유머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여유는 당신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끌어올립니다. 8번째, 무반응이라는 최고의 복수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도발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물리적인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간다면 그 자리에 서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배경소음처럼 취급하십시오.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당할 때 가장 깊은 수치심과 공포를 느낍니다. 논쟁은 상대를 당신과 같은 위치로 인정해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무반응은 상대를 벌레와 같은 취급으로 전락시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치 없는 자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적 특권입니다. 9번째, 내면의 성체를 굳건히 다지십시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마음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성체에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비난, 조롱, 험담은 모두 이 성벽 밖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불과합니다. 화살이 성벽에 부딪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화살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성문을 열어주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아무리 자극해도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들은 당신에게 어떠한 상처도 입힐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을 모욕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가 훼손되는 유일한 순간은 당신 스스로 그 모욕을 사실로 인정하고 분노할 때뿐입니다. 당신 내면의 통제권은 당신의 손에 쥐어진 절대 반지입니다. 이 반지를 결코 타인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밖에서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성체 안의 당신은 고요히 벽난로 앞의 따뜻함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10번째,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당신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화를 낼 타이밍, 당신이 당황할 타이밍을 계산하고 미끼를 던집니다. 그렇다면 그 예측을 철저하게 부셔버리십시오. 상대가 당신의 분노를 기대할 때 당신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십시오. 상대가 당신의 사과를 기대하며 압박할 때 당신은 무표정으로 덤덤하게 사실만을 말하십시오. 인간은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대상에게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당신의 패턴이 읽히지 않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감히 당신을 시험하려 들지 못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남자는 미스터리 그 자체이며 그 미스터리는 곧 거대한 권력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상대방의 에너지를 튕겨내되 당신 자신의 진짜 속내는 끝까지 깊은 심해에 감춰두십시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수면 위로 비친 자신들의 흉측한 모습뿐이어야 합니다. 11번째, 목적의식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의 도발에 넘어가 말싸움을 벌이는 동안 당신이 진짜로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삶의 목적입니다. 상위 1%의 남성들은 거대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길을 걷다 지저대는 모든 개들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멈춰 선다면 당신은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헐뜯고 시험하는 이유는 그들의 인생이 그만큼 공허하고 무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궁창 같은 현실을 잊기 위해 당신의 빛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늪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의 불행한 인생에 동참하는 꼴이 됩니다. 도발을 받았을 때 당신의 위대한 목표를 떠올리십시오. 내가 이 하찮은 논쟁에 에너지를 쏟을 만큼 한가한 사람인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 않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다볼 만큼 당신의 시선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12번째, 극단적인 책임감을 받아들이십시오. 스토아 철학의 정수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 타인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시험하고 무례하게 굴었을 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원망하는 것은 나약한 자들의 변명입니다. 강한 남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일 만한 빈틈을 허락했는가? 모든 상황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십시오. 이것은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의 통제권을 내게로 가져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마인드셋입니다. 원인이 내게 있다면 해결책 역시 내게 있습니다. 타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의 태도와 나의 경계선은 완벽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존중받을 만큼의 단호한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십시오. 이 극단적인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삶의 지배자로 거듭납니다. 13번째, 상대방의 결핍을 꿰뚫어보는 자비로운 시선을 가지십시오. 누군가 집요하게 당신을 깎아내리고 시험한다면 겉으로는 공격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 내면은 지독한 열등감과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타인을 헐뜯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도발하는 자는 사실 나를 좀 봐줘, 내가 너보다 낫다고 말해줘라며 울부짖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게 되면 그들의 도발이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연민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대의 행동이 얼마나 유치하고 절박한지 보이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의 떼쓰기에 진심으로 화내지 않는 것처럼 당신 역시 그들의 심리적 발버둥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심리전에서 상대방의 본질을 정확히 해체하여 나의 감정적 타격을 원천 차단하는 매우 치명적이고 지능적인 전술입니다. 14번째, 선을 넘는 순간 단호하게 베어내십시오. 스토아 철학이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평정을 유지하는 것과 부당함을 용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누군가 명백하게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으려 할 때 웃으며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분노라는 감정 없이 기계처럼 차갑고 정확하게 그 선을 긋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매우 무례하군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날카로운 면도칼과 같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화를 낼 줄 알았지만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당신의 서늘한 경고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화내는 개보다 물기 직전 조용히 응시하는 맹수가 훨씬 두려운 법입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팩트 폭격은 상대방에게 어떤 핑계도 허용하지 않으며 당신의 권위를 단숨에 세워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5번째, 완벽주의를 버리고 회복 탄력성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훈련된 스토아 철학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타인의 도발에 흔들리거나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에 넘어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강함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렸을 때 얼마나 빨리 원래의 평정심으로 돌아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중심을 잡는 속도가 곧 당신의 내공입니다. 어제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고 분노를 표출했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 다시 일어나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십시오. 실수를 인정하되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당신을 조종하려던 사람들은 당신이 실수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차가운 평정심으로 무장하여 나타날 때 그들은 경악할 것입니다. 당신의 회복력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뼈아픈 역공이 됩니다. 16번째, 시각화 훈련으로 상황을 대비하십시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고 배은망덕하며 오만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시험하고 괴롭힐 것을 미리 예측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미리 예상된 타격은 치명상을 입히지 못합니다. 당신 역시 오늘 하루 당신을 자극할 만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로 당신을 찌를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여유로운 미소를 짓는 당신의 모습을 시각화하십시오. 뇌는 현실과 상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 도발을 이겨낸 사람은 실제 현실에서 도발을 마주했을 때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차가운 통제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준비된 자는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17번째, 일관성의 힘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한번 찔러보고 포기할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평온함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확인하기 위해 2번,
3번 더 강하게 시험에 올 것입니다. 첫 번째 도발을 우아하게 넘겼더라도 두 번째에서 폭발한다면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위와 같은 일관성입니다. 파도가 바위를 아무리 거세게 때려도 바위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결국 부서지는 것은 바위가 아니라 파도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도발과 억지에도 끝까지 동일한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상대는 결국 지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의 순간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당신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과 경외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다. 일관성은 가장 느리게 형성되지만 한번 완성되면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게 당신을 보호하는 오라가 됩니다. 18번째, 물리적인 자세가 심리를 결정합니다.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기 힘들다면 먼저 신체를 통제하십시오. 도발에 직면했을 때 움츠러들거나 턱을 당기지 마십시오. 어깨를 넓게 펴고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며 척추를 곧게 세우십시오. 시선은 피하지 말고 상대방의 미간을 여유롭게 응시하십시오. 몸의 언어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상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뇌에도 직접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당당하게 펼쳐진 신체는 뇌의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시켜 실제로 당신을 더 강하고 침착하게 만들어줍니다. 겉보기에 압도적인 체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공간을 확실하게 점유하고 어떠한 압박에도 호흡을 잃지 않는 그 묵직한 태도가 당신을 거인으로 만듭니다. 신체를 지배하는 자가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상황을 지배합니다. 19번째, 거절의 예술을 승화시키십시오. 도발은 꼭 모욕적인 말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당연한 듯이 착취하려는 무리한 요구 역시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쭈뼛거리며 어설프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상위 1%의 사람들은 아니오라는 단어를 완전한 문장으로 사용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 원칙과 맞지 않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부연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왜 안 되는지 길게 설명할수록 상대는 그 빈틈을 파고들어 설득하려 들 것입니다. 변명 없는 깔끔한 거절은 당신의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당신의 원칙이 얼마나 타협 불가한지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초반에는 미움을 받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모두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호의를 얻을지 모르나 결국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집니다. 뼈대 있는 거절은 당신의 가치를 수직 상승시킵니다. 20번째, 마침내 도달하는 최고의 승리를 만끽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당신이 진정한 스토아적 평정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밤낮을 괴롭혔을 타인의 가시 돋친 말들이 이제는 공중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조종하려 할수록 당신은 그들의 유치한 의도를 간파하고 여유롭게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요한 성소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남성이 얻을 수 있는 궁극의 자유입니다. 승리란 적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나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누군가 당신을 시험하는 순간은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당신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재련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스토아 철학의 지혜는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넘길 가벼운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멘탈을 지키고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으며 종국에는 당신을 시험하려던 자들 위해 군림하게 만드는 상위 1%의 실전 무기입니다. 침묵으로 공기를 얼어붙게 하고 동의로 적의 힘을 빼며 무반응으로 철저히 상대를 무너뜨리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너무나 비싸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무료로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내면의 성벽을 높이 쌓고 문을 굳게 닫으십시오. 타인이 당신의 삶에 침입할지 말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당신은 이미 보통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지식을 행동으로 증명할 차례입니다. 다음번 누군가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려 할 때 당신은 그 상황을 어떻게 완벽하게 지배하시겠습니까? 오늘 배운 원칙 중 하나를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댓글로 선언해 주십시오. 당신의 결단이 다른 형제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힘을 불어넣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남자들의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당신의 굳건한 평정을 응원합니다.